자, 이번 시간 이어서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CFP 사례형 문제풀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형 1번에 조기 사망 위험의 측정 관련돼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론적인 부분들은 우리 개인재무 설계 사례집 학습할 때 이미 한 번 정도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부터는 문제풀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고객 정보를 참고하여 생애가치법을 통해 산출된 추가적인 생명보험 필요 보장액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생애가치법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추가적인 생명보험 필요 보장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명보험에 가입되어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자금을 산출해서 우리가 이미 가입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을 차감해서 계산하면 되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40세 남성 가장이고요. 자, 평균 연봉은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PMT 값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 가족의 부양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양비의 기준이 바로 가장의 소득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는 연봉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소득의 경우는 기말급의 개념입니다. 네, 열심히 일을 해서 연말에 돈을 받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생애가치법에서 PMT는 반드시 기말급으로 기록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죠? 정해진 거니까 PMT 이값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연봉에서 차감해주는 부분들이 한 가지씩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과 관련된 비용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차감돼서 계산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PMT 값에 부양비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알죠? 문제 유형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편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평균 연봉 받더니 5천만 원으로 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가족의 부양비는 연봉의 70%다. 자, 그럼 연봉의 70%만 반영해서 PMT 이값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5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예상 정년은 65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40세 가장이고요. 자, 65세까지 하면 전체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5년이 있었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I값은 문제에서 할인율이 주어집니다. 아셨죠? 생애가치법에는 할인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할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필요한 정보들 다 기입됐으니까 최종적으로는 PV 값을 계산하면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V 값 계산하시게 되면 4억 9,328만 8천 원이 생애가치법에 의한 생명보험 필요보장액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추가적인 생명보험 필요보장액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차감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가입금액 1억 원이 있는데 60세 정기특약에 가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오늘 사망한 것으로 가정했었을 때 40세에 사망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기특약에서 추가로 1억 원을 더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 원을 차감해 주게 되면요. 자, 2억 9,328만 8천 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93, 288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기억하실 사실은 일단 PMT 값은 기말 모드다, 이 모드이다 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I 값은 할인율을 준다라는 점. 자, 세 번째로는 준비자산, 자, 유동자산의 개념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애가치법에 의한 유동자산과 니즈분석법에 의한 유동자산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실 사실은 생애가치법에서 유동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망보험금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생애가치법에서 유동자산으로 쓸 수 있는 자산은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망보험금만 활용할 수 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니즈 분석에는 다양한 금융상품들도 유동자산으로 활용은 하지만 생애가치법에서의 유동자산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반 사망보험금만 유동자산으로 본다. 어디에서는? 생애가치법에서는.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니즈 분석과 생애가치법을 혼합해가지고 정보를 주어준 다음에 하나씩 선택지로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뭐 생애가치법에 의한 생명보험 필요보장액은 얼마이다. 혹은 니즈 분석법에 의한 생명보험 필요보장액은 얼마이다. 이런 형태로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체크 잘 해주시고. 자, 두 번째도 생애가치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아래의 정보를 참고로 생애가치법을 통해 산출된 추가적인 생명보험 필요보장액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38세 남성 가장이고요. 평균 연봉 7천만 원에 각종 세금, 보험료, 가장의 용돈 및 지출 가능 금액 1,800만 원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봉 7천만 원에다가 가장 관련 비용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4,200만 원 되겠네요. 됐죠? 자, 얘가 뭐다? PMT B 모드 아닙니다. E 모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정년 60세이기 때문에 자, 38세에서 60세. 자, N값은 뭐가 들어간다? 22년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할인율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 5. 그 다음에 PV 계산하면 됩니다. 문제 쉽죠? 자, 그 다음에 빼줍니다. 뭘 빼주냐면 종신보험 가입금액 2억 원 있네요. 이거 빼주면 최종적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484, 47, 6천 원으로 계산된다. 그래서 생애가치법만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자, 생애가치법이랑 니즈 분석을 섞어놨을 때는 상당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관련된 부분들은 자, 어디에 나온다? 개인재무 설계 사례집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는데,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자, 자산 현황에 보시면 자, 생애가치법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 정기 예금 1,000만 원, 적립식 펀드 5천만 원 있죠. 자, 얘를 유동자산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유동자산으로 쓰면 안 된다. 이게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유동자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부분들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니즈 분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김범근 CFP 자격 인증자는 보다 정밀한 사망보험금 책정을 위해 니즈 분석법을 사용하여 나고객 씨 가정의 생명보험 필요보장액을 산정하고자 한다. 자, 나고객 씨의 가족의 니즈를 막내 독립시까지의 부양가족 양육비와 배우자 생애 수입으로 한정할 경우, 자, 나고객 씨 가정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생명보험 필요보장액을 구하시오. 자, 나고객 씨 사망에 따른 사후 정리자금 및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니즈 분석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현재 40살.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막내의 나이입니다. 막내는 13살. 자,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막내 독립 나이. 독립 시기로 가면 28세. 자,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막내 독립 시점의 배우자의 나이입니다. 55세가 되겠네요. 15년 뒤니까.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배우자의 은퇴 시점. 자, 은퇴 기간은 65세부터 그다음에 25년간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퇴 기간이 65세, 둘 다 동갑이기 때문에 자, 여기 65세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배우자의 기대 여명은 부부의 은퇴 기간이 있으니까 자, 90세까지죠. 그럼 90세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자, 89세 말이라고 하는 것은 90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것들은 자, 바로 가족 생활비입니다. 자, 막내 독립 전후 생활비들이 존재하죠. 독립 전에는 4,800만 원. 자, 독립 후에는 현재 생활비의 50%. 자, 4,800만 원에 50% 하게 되면 2,400만 원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자, 배우자가 40살부터 막내 독립 전까지는 경제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3,500만 원이 발생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3,500만 원 발생이 되고, 자, 배우자 65세부터 은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소득은 없어지게 되고 2,400만 원은 매년 초에 필요한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여배우 씨의 국민연금은 65세부터 현재 물가 기준으로 매년 초 8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령연금이 발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막내 독립 전에는 얼마가 필요하냐면 연간 1,300만 원이 필요하고요. 독립 이후에는 계산했더니 음수로 나옵니다. 자, 음수가 나왔을 때는 그 값을 그냥 0으로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돈이 없구나. 자, 그리고 나서 배우자 은퇴 이후에는 연간 1,600만 원씩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 몇 년 동안 필요하냐면 막내 독립 전은 15년, 그다음에 배우자 막내 독립 이후, 그다음에 배우자 은퇴까지의 기간은 10년. 자, 그다음에 65세부터 90세까지는 25년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후 투자 수익률은 7% 쓰면 되겠고요. 물가 상승률은 4% 이렇게 써서 우리가 필요자금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요자금 관련돼서 산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CF0는 1,300만원. 그 다음에 CO1도 1,300. 자, 몇 년 뒤냐면 15년 뒤기 때문에 여기는 14. 됐죠? 자, 그 다음에 CO2 시점에는 필요한 돈이 없습니다. 빵 쓰시면 되겠고, 여기 10번. 그 다음에 CO3 시점에는 얼마가 필요하냐면 1,600만원이 자, 25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I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7-4 나누기 1.04. 자, 그 다음에 MPV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필요자금이 먼저 하나 계산이 된 거예요. 아시죠? 필요자금이 먼저 하나 계산이 됐고,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유동자산, 준비자산을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려가게 되면 이제 준비자산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조금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이 부분은. 지우고 우리 계산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유동자산, 자, 자산부채 현황이 있어요. 자, 해외 주식 펀드. 자, 일단 유동자산에 해당이 돼요. 5천만 원. 자, 그다음에 만기 3개월 남은 정기 예금 4천만 원 있는데, 자, 일단은 목적이 없어야 되는데 자녀 교육자금으로 사용한대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자, 그럼 유동자산 2천만 원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자, 거주용 주택은 유동자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빼줘야 돼요. 아시죠? 주택담보대출 잔액, 대출 잔액은 빼주고요. 자,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 1억 원이 있는데 60세 정기특약 5천만 원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망하면 40세이기 때문에 정기특약에서도 추가적으로 5천만 원 지급되므로 사망보험금은 1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해사망특약은 재해로 사망했다라는 표현 없으니까 무시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동자산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유동자산 계산했더니 1억 7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자, 이런 필요자금에서 유동자산 1억 7천만 원 차감하게 되면 자, 부족자금의 개념이 되겠죠. 이게 바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생명보험 필요보장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쭉 보시게 되면 자, 필요자금은 얼마로 산출됐냐면 303,63 2,000원, 자, 유동자산은 1억 7천만 원 반영해서 133,63 2,000원이 바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생명보험 필요보장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니즈 분석과 관련된 부분이고, 자, 니즈 분석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배우자 나이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막내 나이. 자,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막내 독립.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때 배우자의 나이. 자, 다섯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배우자의 은퇴. 여섯 번째는 사망 시점. 됐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타임테이블 그릴 때 순서를 잘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필요자금을 산출하시면 되겠고, 준비자금은 유동자산 들어갑니다. 유동자산. 자, 유동자산 들어가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대출 잔액이 존재하면 빼줍니다. 알죠? 대출 잔액이 있으면 차감해서 계산된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들이 있죠. 부동산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133,63 2,000원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